쟁하고 애들 날올 거야.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제하고 오늘 이틀간에 걸쳐서 그렇습니다. 이제 결선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원 투표 80%, 일반 여론조사 20% 이렇게 해서 지난번 전당대회 때보다는 사뭇 높은 그런 이제 이 투표율을 보이고는 있다고 하는데 오늘까지 되고 이제 내일 결판이 나는데 지금 알려진 바로는 김앤장이 박빙세다. 김현장 박빙세다. 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우선 제 개인적인 사견 말씀드리면 예. 지금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계가 최악을 피하기 위한 피해서 최소한 최악보다는 차악에다가 선택을 해달라는. 그 무슨 말이에요? 최악은 누구고 차악은 누구예요? 누굴까요? 최악은 김문수 아니 최악은 장동혁, 차악은 김문수. 차악은 김문수. 왜냐? 최악 장동혁 저 후보는 예, 우리 TV 토론 그 질문에서 예, 전환길 한동훈 예. 공천 준다면 누구 할 때 전환길. 했던 사람이거든요. 김문수는 한동훈. 한동훈도 아, 예. 거기 개인적인 감정이 좀 생길 수 있겠다 거기서. 그렇다면 예. 이렇게 그 소위 찬탄파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 강하게 선을 긋는 그 세력을 예. 장동혁 대표 저 후보는 몰아내겠다라는 뉘앙스고 김문수 후보는 어쨌든 여러 가지 지금 이 중도 확장 때문인지 몰라도 그러니까 당내에서 중도 네. 확장 때문인지 몰라도 안고 가겠다는 네, 입장이니까 네. 한동훈 전 대표의 규정에는 최악이 장동혁이고 차악이 김문수로 보이죠. 야. 그 말을 한동훈 대표가 SNS든 직접 딱 찍어서 말은 안 했지만 그러면 어쨌든 캐스팅 보트가 될 친한파나 한동훈 계열,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김문수 쪽 몰릴 것 같아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이기지 않을까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박빙이라고 보는 사람은 근데 지금 당에서는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그게 바람직하냐 아니냐는 변론으로 치더라도 정청래에 맞설 선명한 지도 체제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정청래에 맞설 강한 지도 체제, 좀 젊은 지도자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다가 한동훈 대표나 친한계에 굉장히 거부감을 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번에 표를 많이 특히 여론조사가 이번에 너무 당원들 조사보다 여론조사에서 최고위원 김민수 후보가 더 많이 나온 거 보셨죠? 네. 깜짝 놀랐어요. 김무식 후보도 당원들보다 여론조사 민심 여론조사에서 물론 그건 중도파하고 국힘 지지율이죠. 거기서 표가 더 안 나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음. 더 이게 아마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정청래 당선, 압수수색 당원 명부 압수수색 이런 그런 거에 대한 반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장동혁 후보의 그런 선명한 노선이나 선명한 입장 표명에 1차 투표에서 김문수 후보를 찍었던 사람도 김문수가 좀 이렇게 팀해졌어 하면서 장동혁으로 갈지는 모른다. 네. 오히려 한동훈의 사실상 그 암묵적 지지 선언이 김문수 후보에게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 좀 엇갈리고 있어서 상식적으로 아주 그냥 산수의 계산으로 보면 김문수가 유리하겠던데 이렇게 좀 2차 함수, 3차 함수까지 계산해 보면 장동혁 후보가 오히려 표를 더 가져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는 해석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후보한테서 예. 어떤 젊음의 패기 예. 플러스 선명성, 그리고 투쟁력 예. 이런 거에 지금 이제 국민의힘 당원들이 표를 더 많이 줄 것이냐 줄 수도 있다. 그렇죠. 아니면은 김문수 후보가 가진 연륜 예. 혹은 뭐 이 전략적 약간의 모호성, 뭐 네. 이런 거가 더 유연해 보인다. 여기에 표를 줄 것이냐 그렇죠. 하는데 전당대회 있기 한두 달 동안은 이런저런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후보가 큰 격차로 앞서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이 점점 좁혀져서 결선 투표까지 와 있고 예. 지금 뭐 박빙이다, 백중세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예.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진짜 뚜껑은 열어봐야 알 것 같아요. 누가 될지 아마 내일이면 뭐 결과가 나올 테니까 네.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참 이번 전당대회를 보면서도 저는 참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만감이 교차했고 어떻게 교차를 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네. 제가 그 당 대표 후보들 다 앞에서 네. 또 다른 인터뷰를 통해서도 네. 사실 뭐 이제 김민수 후보, 뭐 김근식 후보는 제가 김민식 후보는 사실 장원준 시호 때도 네. 한 상당 기간 고정 패널처럼 1, 2주에 한 번씩 해서 네. 개인적으로도 예. 참 호감을 갖고 있는 후보여서 예. 이왕이면 당선이 되면 좋겠다 그냥 제 개인적으로. 김민수 후보가
지금 이제 최고위원이지 예. 김민수 최고위원이 말이 굉장히 선명해요. 그리고 강력하고. 강력해요. 예. 약간 그 이 듣는 사람 청자의 좀 피를 끌어오르게 하는 그런 연설 능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예. TV조선 방송 때 제가 그때 진행 맡았을 때 김민수 그때 이제 고정 패널이었었는데 예. 중간에 예. 제가 조마조마해요. 너무나 말을 세게 할까봐. 그런데 결국은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는 조금 더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 있었고 맞습니다. 예.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당원들한테 표를 많이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소위 차석 최고위원이 된 셈이죠. 네. 수석은 신동욱 그 최고위원이 된 거고. 예. 근데 여론조사는 1등을 했고. 네. 이게 야 김민수 저력이 만만치 않네. 그러니까 김문수의 그 선명한 발언들 예. 그런 것들이 호응을 얻었다면은 이제 이번 당 대표 결선 투표에서도 그렇죠. 선명성 경쟁에서 앞선 후보가 더 유리한 고지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속단은 할 수 없습니다. 진짜 속단할 수 없습니다. 네. 정말 어떤 후보, 어떤 당원이나 어떤 그 국민의힘 지지층은 김문수 후보는 너무 나이가 많은 거 아니야? 그리고 지난 대선에 후보로 나와서 어쨌든 큰 표차로 패배한 후보가 또 당 대표하는 게 탄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또 그렇게 보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표는 장동영 후보 쪽을 선호할 수 있고 그래도 김문수 후보가 갖고 있는 뭐 대선 후보를 했던 그런 경력, 인지도 그리고 이제 친한파 등까지 아우르는 그런 어떻게 보면 상대적 포용성 이거에다 점수를 주는 사람들은 김문수 후보에게 몰릴 것이고 말하다 보니까 진짜 정답을 모르겠는데요. 네. 쟁하고 애뜰 날